대기업 부장, 은퇴 1년 만에 사라졌다. 58세 그의 마지막 메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들 언젠간 나도 은퇴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시잖아요.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문턱 앞에 서 보시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동시에 막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기업 부장, 은퇴 1년 만에 사라졌다. 58세 그의 마지막 메시지? 라는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노후에는 뭐하고 살지? 이래서 손을 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혀지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성과 내야지, 사람들 챙겨야지, 회식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만의 삶이나 취미, 휴식은 뒷전으로 미뤄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문을 닫고 명함을 내려놓고 역할이 사라져버리면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이걸 준비를 제대로 했던가? 이렇게 되면 당황스럽고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58세에 은퇴한 한 대기업 부장의 사례로 시작해 볼게요. 은퇴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의 소식이 뚝 끊겨버렸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이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는 나는 회사를 떠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분명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였던 분인데 은퇴 후에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일깨워 줍니다. 자,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미리 대비하거나 이미 은퇴의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 잡잡의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법.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평생 안정된 직장,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죠. 퇴직 후엔 드디어 자유다 하며 엄청나게 설렜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는 시간도 들쭉날쭉,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데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이 마치 블랙홀처럼 그분의 삶을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읽고 무료 강좌에 참석하면서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하셨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노인 일자리, 봉사활동 등을 알아보며 직접 부딪히고 때론 소규모 동호회에도 참여하며 새 친구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인터뷰에서 그러시더군요. 이제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은퇴 후에도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는 업무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직함이 사라져도 남는 건 나 자신이라는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제적 안전망이 없으면 마음도 흔들린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하신 오랜 기간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한 은행 지점장이셨는데 비교적 탄탄하게 노후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렸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해를 크게 본 거예요. 경제적으로 확 줄어든 현금 흐름에 맞춰 생활비를 재조정해야 했고 본의 아니게 자녀 결혼 자금도 도와주질 못했죠. 이때부터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예전만큼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전해야 내가 심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걸 몸소 깨달으셨대요. 결국 어떻게 대처하셨냐 하면 우선 몇 년 동안 가게를 접고 월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생활비를 확 줄이고 동시에 재취업이나 자문역 등 여러 기회를 쫓았죠. 다행히 은행권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서 자문 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셨대요. 은퇴 후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어차피 퇴직금도 있고 여유될 거야 하는 막연한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살다 보면 돈 들어갈 구석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 꼭 미리미리 재무 설계를 해두셔야 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두 번째 커리어를 쌓는 분.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50대 후반에 비교적 일찍 은퇴를 했는데 평생 영업 업무만 해오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전향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부터 나중에 시간 나면 봉사활동 하고 싶다, 글도 쓰고 싶다, 이런 꿈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글쓰기도 조금씩 해보고 퇴직 후엔 글쓰기 강좌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글이 잘 안 써져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내가 괜한 짓을 하나? 자책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꾸준히 노력하셨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 블로그나 잡지에 서평을 써서 원고료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작은 책까지 내셨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고 사실상 또 다른 시작이죠. 꾸준히 뭔가에 도전하다 보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은퇴 후에도 새로운 꿈을 펼치는 분을 보면 정말 큰 용기와 영감을 얻게 돼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죠. 한평생 애정을 쏟아온 곳이니만큼 허탈감도 있고 스스로가 쓸모없어 보이는 순간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첫 사례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변과 단절되어 버리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달리 보면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공무원 정년퇴직 사례처럼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은행 지점장 사례처럼 새로운 재무적 기반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또 글쓰기로 인생 2막을 시작하신 분처럼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를 쌓는 재미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리 준비하고 은퇴 이후에도 과감히 도전하려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하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시든 은퇴 이후 삶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대기업 부장, 은퇴 1년 만에 사라졌다. 58세 그의 마지막 메시지? 가 우리에게 준 교훈,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엔 배당금만 있으면 충분해.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정적인 투자만 하면 일하지 않아도 배당금이 꾸준히 나오고 평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만큼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출, 투자 실패,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배당금에 의존했던 은퇴 생활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금에 의지한 은퇴가 왜 실패로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설득력 있는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배당금의 함정 사례로 보는 은퇴 후의 현실. 사례 1. 배당금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김영수 가명 62세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배당금을 기대하며 은퇴 자금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왔고 처음 몇 달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필요해졌죠. 배당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주식을 일부 매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상황이 나빠져 매도 손실까지 입게 됐고 이후로는 배당금조차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훈: 배당금만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긴급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예비 자금은 필수입니다. 사례 2. 한때는 여유로웠지만 물가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이정숙 가명 67세 씨는 배당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의 실질 가치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을 포기하고 난방비를 아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은 고정적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삶이 퍽퍽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입니다. 교훈 배당금의 고정 수익만 믿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투자와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례 3 배당금을 과신하다 기회를 놓쳤어요. 박진수 가명 59세 씨는 은퇴 전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로 꽤 많은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모든 자금을 배당주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사업 제안을 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회였지만 그는 모든 자금을 배당금에 묶어둔 상태라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회를 놓쳤고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당금만 고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선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교훈 모든 것을 한 가지 수익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분산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배당금 이상의 대안을 찾아라. 배당금에 의지한 은퇴가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단일 수익원 의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수익원을 마련하세요. 배당금 외에도 연금,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을 분산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긴급 자금을 마련하세요. 의료비, 가족 지원, 예기치 못한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예비 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노후 생활비 증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연성을 확보하세요. 자산을 고정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이는 새로운 기회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계획은 그 시작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와 교훈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금만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은퇴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은퇴는 결코 비참한 결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배당금만 믿은 은퇴, 비참한 결말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준비의 현실, 배당금은 시작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배당금은 항상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니 그 유혹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배당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에만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대안을 전문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 의존의 한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진실. 1. 배당금의 안정성은 환상이다. 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매출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배당금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글로벌 팬데믹 당시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아예 중단했던 사례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배당금에만 의존한 은퇴자들은 그 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니까 당장 생활비가 걱정됐어요. 긴급히 주식을 매도하려 했지만 그때는 시장 상황도 안 좋아서 손실이 막심했죠. 2. 물가 상승은 은퇴 후의 가장 큰 적이다. 은퇴 후
고정된 수익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물가 상승은 치명적입니다. 10년 전 100만 원으로 가능한 일이 지금은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은 보통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 실제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배당금만 믿는 것은 긴 터널 끝에서 다가오는 암흑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3. 배당금은 선택이 아닌 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 배당금은 은퇴 자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연금, 임대 수익, 혹은 파트타임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금 의존 대신 더 나은 은퇴 계획 세우는 방법. 1. 분산 투자와 연금 활용. 배당금 외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채권, ETF 등을 활용한 분산 투자는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 팁 배당주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나머지는 채권이나 안정적인 ETF로 분산해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2. 예비 자금 마련. 긴급 상황을 대비한 예비 자금은 은퇴 준비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배당금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필수입니다. 예비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필요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세요. 배당금만 믿지 말고 예비 자금은 항상 따로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라이프 스타일 조정. 은퇴 후의 삶은 현역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는 결국 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하고 알뜰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4. 적극적인 건강관리. 의료비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운동, 식단 조절,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장기적인 재정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습니다. 3가지 사례로 배우는 은퇴 성공의 비결. 사례 1. 다각화된 소득원을 가진 은퇴자. 박성민 가명. 65세 씨는 배당금과 연금, 그리고 임대 수익을 조합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예상보다 줄어들었지만 다른 소득원 덕분에 큰 타격 없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금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연금과 임대 수익 덕분에 물가가 올라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박 씨의 경우처럼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은퇴 전략입니다. 사례 2. 소비 습관을 개선한 은퇴자. 김미영 가명. 63세 씨는 은퇴 후 소비 습관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전기를 절약하며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3. 건강을 통해 의료비를 줄인 은퇴자. 이정호 가명. 68세 씨는 은퇴 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큰 병 없이 지내니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더라고요. 건강관리는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마무리.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은퇴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배당금은 좋은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며 소비 습관과 건강을 관리해야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소득원을 다각화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더하세요. 배당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준비된 은퇴를 만든다면 비참한 결말은 절대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년 퇴직하면 돈 덜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나가요. 매달 통장이 텅 비어요. 은퇴 후 2년 차인 63세 김모 씨의 말입니다. 퇴직 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지출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니 교통비나 외식비가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비는 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난방비전기요금도 확실히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걱정하는 건 건강이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바로 생활비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출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평생 모은 돈도 금세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60대 부부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살 거니까 적게 써도 돼. 과연 그럴까요? 은퇴 후 꼭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 부부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월 230만 28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삶은 사치나 여가를 거의 포함하지 않은 말 그대로 의식주 중심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평균일 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거주지, 주택 보유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 금액은 훨씬 달라지죠.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례 자식 다 키웠는데도 한 달에 320만 원이나 들어요. 68세 서울 거주 아파트 자가, 남편은 경비직. 김정자 씨 부부는 30년을 서울에서 살아온 전형적인 중산층 부부입니다. 아파트는 20년 전에 마련해놨고 자식들도 출가해서 이제 둘만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 지출을 정리해보니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주거비 약 45만 원. 식비 약 70만 원 두 사람 세끼 기준.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평균 50만 원. 교통비 및 통신비 20만 원. 경조사 자녀 지원 등 변동비 30만 원. 기타 생활비 잡화, 식료품, 문화생활 30만 원. 총합은 무려 월 320만 원. 우리는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통장이 비어가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병원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지출이죠. 살에 지방 내려가면 싸게 살 줄 알았죠. 오산이었어요. 65세 전북 거주, 전세 거주, 기초연금 수령 중. 서울을 떠나 전북 익산으로 귀촌한 박 씨 부부는 월 15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세살이의 유지비 월세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 차량 유지비 기름 보험 정비 25만 원. 병원 방문 비용 40만 원. 식비 및 생활필수품 100만 원. 갑작스런 지출 자녀 결혼, 상견례 등 불규칙. 이렇게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도시보다 싸게 살 거라 믿었는데 병원은 멀고 차는 꼭 필요하고 외롭고 예상 못한 지출이 많아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라는 걸 박 씨 부부는 직접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고 있어요. 70세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 거주, 텃밭 운영, 자녀 독립 완료. 반면 생활비 부담을 현명하게 줄이며 살고 있는 이정남 씨 부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가주택에서 살며 직접 텃밭을 가꾸고 외식 대신 집밥을 고수하며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식비 월 40만 원 텃밭 활용. 공과금 월 20만 원. 병원비 월 30만 원. 통신비 및 교통비 월 15만 원. 여유 자금 월 25만 원. 총 지출 약 200만 원. 적게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거예요. 건강 유지와 자립이 핵심입니다.
이 부부는 소비를 줄이는 삶이 아니라 지출의 방향을 바꾸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절대 하나의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가인가 전세인가? 병원 자주 가는가? 아직 건강한가? 자녀에게 추가 지출이 남았는가? 취미와 여가 생활을 할 여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 나만의 생활비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결론 현실을 인정하고 계산을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은퇴 부부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막연한 희망에 기대며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선 절약보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집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녀에게 계속 지원할 여력이 있는가? 병원비는 감당 가능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삶에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숫자로 계산해 보는 것. 그게 지옥 같은 노후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생활비, 이렇게 준비해야 안 망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적게 쓰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생활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나에게 맞는 생활비 공식부터 세우자.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은퇴하면 안 됩니다. 엑셀이라도 열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보세요. 항목월 평균 지출 필수 선택비고 식비 70만 원 필수 외식 줄이면 절감 가능. 건강보험료 및 병원 비용 10만 원 필수疾병 여부 확인 필수. 공과금 25만 원 필수 에너지 효율주의. 교통비 10만 원 필수 자가 차량 여부에 따라. 통신비 10만 원 필수 가족 요금제 활용 추천. 여가 취미 비용 20만 원 선택 조절 가능. 자녀 지원비 10만 원 선택이건 끊어야 함. 경조사비 15만 원 선택 연간 계획 필요. 이 표를 통해 본인의 고정 비용과 선택 비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지원, 경조사비, 외식비, 여가비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2.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실전 전략 5가지. 노후에 돈을 지키는 비결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주거비를 줄여라. 자가라도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 숨어있는 비용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평수로 다운사이징 또는 임대수익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식보다 식단표를 짜라. 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마트에서 일괄 장보기를 하면 식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또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병원비까지 절감됩니다. 공과금은 절전형 가정과 국가 지원 프로그램 활용.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면 단열 점검, 고효율 보일러 교체가 필수입니다. 지자체 노년층 지원 프로그램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기. 가입만 해두고 잊은 중복보험, 실효보험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필수성만 남겨두세요. 자녀 지원은 종료 선언이 필요. 애들 결혼까지는 도와야지라는 생각은 노후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부부가 버틸 여력이 있는 선에서만 도와야 하고 스스로 살 능력은 자녀에게 맡겨야 합니다. 3. 은퇴자에게 필요한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고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즉,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자동으로 들어와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정확히 분석하자. 국민연금은 수령 시작 시점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63세 수령 vs 65세 수령 월 수령액이 약 3,040만원 차이. 부부 기준 기초연금 합산은 약 월 60만원 수준 가능. 팁. 부부 합산 연금이 월 18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생활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으므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형 부동산 임대소득.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소득 흐름이 생깁니다.
월 5만 100만 원이라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형 자산 만들기 배당주, 채권, 공모주. 노후에는 고위험 고수익 주식보다 안정적인 배당소득 자산이 적합합니다. 예연 5% 배당률의 주식을 5천만 원 보유 시 연 250만 원월 20만 원. 안전형 국채 ETF 우량 배당주. 4. 의료비는 따로 관리하라. 은퇴 후 지출에서 의외로 가장 위협적인 건 의료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만성질환 증가, 병원 방문 빈도 증가, 약값 증가가 함께 찾아옵니다. 대처 전략.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만성질환자는 약제비 할인 정책과 지역 병원 진료비 할인 제도 활용. 민간보험의 갱신 조건 및 보장 범위는 반드시 확인. 5. 건강관리 가장 강력한 재테크. 노후에는 돈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것과 돈을 아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죠. 실제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료비를 줄이고 여가와 자립성을 높이며 우울증까지 예방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가공식품 피하고 채소 견과류 위주. 오메가3, 비타민 D 등 뇌와 심혈관에 도움되는 기본 영양소 챙기기. 특히 오메가3는 노년층에게 혈관 건강과 염증 억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치매 예방,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닌 식품으로 선택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복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삶은 돈이 많아서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비, 구조, 현금 흐름 건강관리라는 세 축이 제대로 잡혀야 지속 가능한 삶이 됩니다. 60대 부부의 은퇴 생활비,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앞으로 30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연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평생 일하면서 노후의 안정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후 준비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와 함께 그들이 택한 생존 전략을 살펴보죠. 연금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퇴직 후를 대비해 연금을 준비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 성장기 속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믿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예상과 달리 연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현재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라는 생각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고정적으로 받는 연금은 처음 계획한 것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 오죠. 특히 퇴직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의료비, 자녀 지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정말 빠듯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산 과연 안전한가? 또 다른 문제는 은퇴 후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집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배웠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 많은 베이비 부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또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들의 자산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은 은퇴 후 더욱 심화되죠. 일부는 노후에는 더 이상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며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하지만 낮은 금리로 인해 그마저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기는 힘듭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 기대도 어려워졌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돕는 자녀도 물론 있지만 자녀 역시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그렇다면 연금이 부족하고 자산이 충분치 않으며 자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재취업.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재취업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퇴직 후에도 일할 의지가 강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일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경제적 보탬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소득도 소득이지만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창업. 또 다른 방법은 창업입니다. 예전에는 창업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은퇴한 사람들도 소규모 창업을 시도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자신이 가진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가게를 열거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취미를 살린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수익이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요. 공유경제 참여. 또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베이비 부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거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습니다. 집에 빈 방이 있는데 그냥 두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는데 외국인 손님도 오고 수익도 꽤 괜찮아요. 농촌으로의 귀향. 어떤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골에서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데요. 도시에서 계속 살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시골로 갔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만족해요. 돈 걱정도 덜하고 마음도 평화로워요. 가족과의 협력,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마지막으로 베이비 부머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생존 전략 중 하나는 가족과의 협력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들 내외랑 같이 사니까 생활비가 확 줄었어요.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든든해요.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나이 또래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같이 사니까 큰 도움이 돼요. 마무리. 은퇴 후의 새로운 삶. 결론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 가며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죠. 일자리로 돌아가거나 창업을 시도하고 공유 경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선택과 전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 심리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사회적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베이비 부머 세대는 평생 직장 개념이 강했던 시기에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이한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년퇴직하고 나면 집도 있고 연금도 충분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연금도 부족하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베이비 부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안정된 노후와는 달리 다시 일해야 하고 자산도 불안정하며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큰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일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자존감과 정체성의 변화. 퇴직은 그 자체로 개인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오랜 시간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직업과 연결해 왔습니다. 회사원, 부장, 매니저 등 자신의 직책과 역할이 곧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잃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그게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공허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해왔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을 그만두고 나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또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동료들과의 교류, 업무를 통한 성취감,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이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베이비 부머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퇴직 후 의료비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더 이상 직장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통증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건강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감과도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다가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은 베이비 부머들이 스스로를 돌보는데 더 신경 쓰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농촌으로 귀향하거나 도시에서의 스트레스가 큰 삶에서 벗어나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큰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와 소속감의 회복. 퇴직 후의 공허감을 메우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소속감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체 생활이나 취미 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혼자 있으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러한 모임이나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다시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에 가족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다면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야 내 자신을 다시 찾는 느낌이에요. 직장에서는 회사 사람들과만 어울렸는데 지금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참 재밌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연금, 자산,
자녀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죠. 일부는 더 이상 노후를 안정만 추구하는 시기로 바라보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을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마무리 앞으로의 과제. 이렇듯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신들이 맞이한 은퇴 후의 새로운 삶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들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생존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대가 마주할 과제는 많습니다. 더 길어지는 노후, 계속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이비 부머들은 과거의 기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존 전략은 노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왔고 후속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